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75쪽 부작위범을 하겠습니다. 부작위범. 우리가 이제 부작위범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는 구성요건의 기초이론을 공부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구성요건의 기초이론 끝나고 우리가 이제 부작위범을 들어가는데, 일단 부작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큰 틀 한번 잡아봅시다. 자, 항상 범죄는 행위죠.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행위라고 하죠. 행위가 있으면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결과가 있겠죠.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와 결과가 있는데, 행위는 첫 번째, 작위 부작위가 있죠. 작위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거죠. 부작위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고의, 과실이 있습니다. 고의, 과실. 고의, 일부러, 과실, 스스로. 그래서 이 부작위, 형법 제18조, 고의, 형법 제13조, 과실, 형법 제14조가 있죠. 그리고 행위와 결과 서로, 행위와 결과가 서로 연결되는 걸 인과관계라고 하죠. 인과관계. 자, 이렇게 우리가 행위, 결과 보면서 쭉 보고 있는데, 우리 형법 제17조에 인과관계가 있죠. 그리고 고의와 관계에서 착오가 있어요. 구성요건을 착각한 거 구성요건 착오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의 착오, 형법 제15조 1항. 그리고 고의와 과실을 결합시키는 거. 고의와 과실을 결합시킨 거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죠. 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15조 2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성요건이에요. 그래서 구성요건은 총 6개 파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배우는 첫 번째 부작위, 두 번째 인과관계, 세 번째 고의, 네 번째 구성요건 착오, 다섯 번째 과실범, 여섯 번째 결과적 가중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틀을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부작위, 두 번째 인과관계, 세 번째 고의, 네 번째 구성요건 착오, 다섯 번째 과실, 여섯 번째 결과적 가중범인데, 보통 이 파트에서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판례가 나오는데, 자, 우선 가장 많이 나온 거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인과관계. 주로 인과관계하고 또 하나 과실범에 대한 판례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인과관계하고 과실범에 대한 판례가 나오죠.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 이것도 자주 나온 표현이죠. 그래서 인과관계, 과실, 결과적 가중범의 판례가 나오든지, 이론 나올 때는 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학설이 나온다면 학설. 이게 또 잘 나온다면 학설. 이렇게 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학설이 잘 나오죠. 그리고 이론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 나올 때 이 부작위라든지 또는 고의 있잖아요. 고의. 그래서 전 파트가 시험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나오니까 주로 판례로 하면 인과관계, 과실, 결과적 가중범이고, 학설 이론 나오면 구성요건 착오고, 이론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 부작위라든지 고의.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한 파트씩 하나씩 봐야겠죠? 아무튼 총 6개입니다. 구성요건 6개. 첫 번째 부작위, 두 번째 인과관계, 세 번째 고의, 네 번째 구성요건 착오, 다섯 번째 과실, 여섯 번째 결과적 가중범.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봐야겠죠. 이제 하나씩. 우리가 큰 틀 봤으니까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래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부작위부터 하나씩 공부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부작위본부터 봅니다. 형법 제 18조 있죠. 18조. 항상 말했지만 법조문은 자주 읽어보라고 했죠. 그래서 부작위가 뭘까? 형법 제 18조가 있죠. 지금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 안 한 거, 하지 않은 거, 해야 될 때가 하지 않았죠? 하지 않은 거 부작위죠? 발생된 결과를 처벌한다. 그것이 교과서 75쪽에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 법조문 나와 있죠? 18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 지금 A가 길 가고 있습니다. A가 길 가고 있는데요. 조수지에 누가 빠져 있어? A의 아들 A-가 빠졌어요. 그래서 A-가 아들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구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죠.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만약에 A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로 B를 치웠단 말이에요. B가 쓰러져 있네. 자, 우리 자기의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그죠? 바로 선행행위다. 선행행위. 그래서 사고낸 운전자죠.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러면 A는 빨리 A-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A는 빨리 B를 병원에 후송해서 살려내겠죠?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 위험 발생을 방지 안 했단 말이야. 안 구했어요. 안 구하다. 안 했어요. 병원에 후송 안 했어요. 아니,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야. 안 하는 거. 그래서 A-나 B가 죽었다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법조문에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했죠. 그러면 A 뭡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겠죠. A 뺑소니.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부작위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작위범 이해됐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종류로 봅시다. 종류로 보기 전에 우리 잠깐 보면 어차피 행위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자기 부작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 부작위를 우리 앞에서 봤던 행위론에서 인과적 행위론은 설명 못했죠. 그리고 목적적 행위론도 부작위를 설명을 못했죠. 가장 잘 설명한 거에서 사회적 행위론입니다. 사회적 행위론이 가장 잘 설명했죠. 그래서 교과서 75조 중간에 디귿법 붙여봐요. 사회적 행위론이죠. 사회적 행위론. 그리고 두 번째, 부작위와 자기가 짬뽕된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고 어떻게 보면 부작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와 부작위가 혼합되어 있다. 이럴 때 부작위로 볼 것인가 자기로 볼 것인가. 항상 원칙은 누가 원칙입니까? 자기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로 보는 것이 부작위와 자기가 대립되어 있다. 이럴 때는 자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부작위의 뜻이었죠. 그러면 다음 76조 볼까요? 76조. 부작위의 구조가 있죠. 부작위 구조. 두 번째 구조 종류. 종류. 원래 있잖아요. 종류 행위가 있어요. 행위. 우리 아까 말했지만 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하는 거. 따라서 자기라는 게 자기. 하지 않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부작위가 있죠. 자기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거죠. 부작위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와 부작위 무슨 말일까? 하는 거란 말이야. 하다. 그래서 A가 지금 봐봐요. 칼을 휙 눌러서 B를 사망케 했단 말이에요. B가 죽었어요. 이렇게 자기란 것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다예요. 그래서 지금 살해했죠. 그러면 우리 살인하지 마라, 강도하지 마라, 강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걸 뭡니까? 금지규범이라고 해요. 금지규범. 하지 마라고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해서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자기범이라고 합니다. 하지 마라고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범죄는 자기범이란 말이야. 금지규범이 아니죠. 하지 마라고 했는데 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강도하지 마라, 강간하지 마라. 그런데 살인하거나 강도하거나 강간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자기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기범이라는 게 있어요. 부자기범. 부자기가 있어요. 부자기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부자기는 따라서 할까요? 부진정 부자기라는 게 있고 진정 부자기가 있어요. 부진정 부자기, 진정 부자기. 그럼 부진정 부자기는 뭘까? 부진정 부자기. 자, 또 진정 부자기는 뭘까? 자, 진정 부자기는 부자기에 의한, 부자기에 가만히 있는 거, 부자기에 의한 명령 규범이야. 명령 요구 규범 위반이요. 명령 요구 규범 위반. 아니, 이거 무슨 말일까? 이것은 자기범은 금지 규범 위반인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강도하지 마라, 강간하지 마라 했는데 했단 말이야. 하단 거. 이걸 자기범인데 부자기범은 진정 부자기범은 부자기에 의한 명령 규범 위반이 나오죠. 그럼 뭐가 있을까? 우리 보통 태거불응죄 생각합니다. 태거불응죄가 있어요. 주인 B가 A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야,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했는데 B가 안 나가고 개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나가? 태거 요구했죠. 태거 명령했죠.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다. 그래서 그러네. 자, 이건 진정 부자기범은 부자기로서 명령 규범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법조문이 개긴 형태잖아요. 태거불응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 부자기에 의한 부자기범이라고 해요. 부자기에 의한 부자기범. 따라서 할까요? 부자기에 의한 부자기범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부부 할게요. 진정 부자기범은 부자기에 의한 명령 규범 위반. 그래서 부자기에 의한 명령 규범 위반이니까 부자기에 의한 부자기범. 부자기에 의한 부자기범입니다. 그래서 태거불응죄가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진정 부자기범 볼까요? 지금 아버지 A는 지금 물에 빠져 있는 A-를 구할 의무가 있는데 안 구해서 아이를 익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버지가 아이를 죽게 했네. 그러면 이거 뭐예요? 부자기에 의한 부자기로서 안 구한 걸로 뭘 위반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했잖아요. 부자기에 의한 금지 규범 위반입니다. 원래 금지 규범은 뭘로 하는 거 원칙이에요? 자기로 원칙이잖아요. 살인지 봐요. 자기로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땠어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해가지고 살인하지 마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안 구해서 한 거죠. 안 구해서 이런 걸 안 구한 거 부자기에 의한 살인하지 마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부자기에 의한 금지규범이죠. 그래서 부진정 부자기범은 부자기에 의한 부자기로서 결국 뭐 한 거예요? 원래 금지규범은 자기잖아요. 근데 부자기로 했으니까 부자기에 의한 자기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부자기에 의한 자기범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부자기예요. 부자. 그래서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정리합시다. 보통 여러분들의 사고는 자기범입니다. 대부분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아야 했는데 살인했단 말이에요. 강도하지 말아야 했는데 강도했어요. 강간하지 말아야 했는데 강간했어요. 금지기만 하지 말아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자기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진정 부자기범은 원래는 금지규범은 자기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기 안 구해서 했죠. 안 구해서. 사고 낸 운전자가 안 구해가지고 죽게 했단 말이에요. 부자기로서 금지규범을 했죠. 그래서 이걸 부자기로서 뭐 한 거예요? 자기범과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부자기한 자기범입니다. 이에 대해서 진정 부자기범은 그냥 똑같아요. 원래 조문 형태가 개긴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기에 의한 뭐다? 부자기범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76쪽 보면 나와 있죠. 가로 1번 진정 부자기하고 부진정 부자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한번 봐요. 진정은
부작위로서 명령 규범 위반이죠. 조문 형태가 부작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태거불응죄, 집합명령 위반죄, 다중불행죄, 전시 공수계약 불이행죄,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부부 부작위한 부작위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부진정 부작위는 부작위에 의한 금지규범이란 말이에요. 결국 금지규범은 원래 어떻게 합니까? 자기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물에 빠져 있는 아이를 항우해서 부작위로서 금지규범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뜻 구별하는 거, 이것이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정리합시다. 자, 원래 모든 행위는 자기가 원칙이죠. 금지 규범 위반한 것이 자기범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는데 한 거. 그러나 부작위 하지 않아도 안 하는데 범죄가 되는 것이 있더라.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 진정은 부작위한 명령 규범 위반이죠. 예를 들면 태거불응죄. 그러나 부진정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로서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부작위에 의한 금지 규범 위반이요. 그래서 진정은 부작위한 부작위, 부진정은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류를 봤어요.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주로 결과범 형태고, 자, 진정은 개기명 형태니까 그냥 태거불응, 개기범 되니까 거동범 형태죠. 거동범. 자, 그래서 일단 종류를 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요건을 봐야겠죠. 성요건. 세 번째는 우리가 성요건을 봅시다. 그래서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요건, 이걸 봐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일 처음에 세 번째 성요건이죠. 성요건인데 진정 부작위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요건이 있어요.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요건이 있고, 두 번째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한 요건이 있어요. 특유한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요건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한 요건이 있는데, 일단 볼까요? 한번 요 공통된 요건. 자, 우리 항상 모든 거 그렇지만 범죄가 성립하려면 삼총사죠. 먼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위법해야겠죠. 그리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 책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구성 요건 해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려면 첫 번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상황이 존재해야 돼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상황. 아까 봤죠? A가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아들 A-가 저수지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구조해야 할 상황이 존재하죠? 이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상황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위 가능성. 즉, 자기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행위 가능성, 자기 가능성. 만약에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데 아들은 부산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빠져가지고 구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날아갈 수 없잖아요, 이거. 또는 아버지가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면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위 가능성, 바로 앞에 빠져야 되고, 또는 구할 수 있어야 돼. 수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행위 가능성 또는 자기 가능성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구해야 돼요. 부작위지, 안 구하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 발생, 익사, 사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구한 것과 사망이 서로 연결되겠죠. 인과관계죠.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상황이 존재하고, 그리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안 구해야 되고, 그리고 안 구한 것이 사망과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빠야 돼요. 그리고 비난할 수 있어야 돼요. 비난 가능성. 일단은 진정 부작위하고 부진정 부작위의 공통된 요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건 공통 요건이고, 자, 교과서 몇 쪽이 있습니까? 제일 쪽에, 제일 밑에 줄, 고지권 상황. 다음 페이지 2번, 부작위. 3번, 행위 가능성이죠. 그리고
가로 3번 위법성, 가로 4번 책임이죠. 그럼 넘겨봐요. 78쪽 보면 자 뭐가 있습니까? 부진장의 우선 요건이죠. 이거입니다. 부진장의 특이한 요건이 특이한 요건. 요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진장 부작용의 특유한 요건이 있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배웁니다. 부진장 부작용의 특유한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보조긴적 지의무가 있습니다. 보조긴적 지의무.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정형의 통가치성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정형의 통가치성. 첫 번째는 보조긴적 지의무, 두 번째는 행위정형의 통가치성입니다. 무슨 말일까? 그래서 주로 여기서 나오면 뭐가 나온다? 여기에 보조긴적 지의무, 이것이 시험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예요. 이론 나올 때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조긴적 지의무가 뭘까? 만약에 A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A가 길을 가고 있어요. A가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누구 만나러? A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동네 아이가 물에 빠져서 아이 살려는 거예요. 아이 살려. A는 별명이 물개예요. 아주 수영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동네 아이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A는 넣는 걸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는 모르는 동네 아이를 안 구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아이가 익사했단 말이에요. A는 동네 아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안 구했어요. 죽어도 별 수 없지. 살인의 미필 조건을 가지고 안 구했네. 그러면 혹시 A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지 않겠느냐?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A한테 도덕적으로 비난할지언정 A는 아빠로서이지 보조긴적 지위가 없어요. 없지요. 구조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지위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작위 보면 법적으로 보조인이 되고 구조 의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아빠로서의 지위라든지 구조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는 도덕적으로 비난할지언정 보조인적 지위 없으니까 안 구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보조인적 지위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78쪽 중간에 보면 가로 2번 있죠. 보조인적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 2번 봐요. 보조인적 지위 의무는 도대체 어디에 소속일까? 방이 3개가 있어요. 방이 3개. 자, 구성요건방, 위법성방, 책임방. 그래서 첫 번째 보조인적 지위 의무의 소속 체계적 지위입니다. 체계적 지위. 그리고 이 보조인적 지위 의무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가? 발생 근거지요. 발생 근거. 요걸 봐야겠죠. 보조인적 지위 의무의 체계적 지위와 보조인 의무의 발생 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빠로서의 지위 그리고 구조 의무, 이 보조인적 지위 의무가 구성요건방, 위법성방, 책임방에서 어디에 속할 것인가? 우리 아까 행위를 해서 고의과실이 구성요건방, 위법성방, 책임방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와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규모 볼까요? 아빠로서의 지위 구조 의무는 구성요건에 속한다. 따라서 할까요? 구성요건 요소설입니다. 구성요건 요소설. 이걸 다른 말로 보증인설이라고 해요. 보증인설. 그래. 보증인적 지위 의무는 구성요건에 속한다. 그러면 주목. 이 A 있잖아요. A. 물기라고 불리는 A 있잖아요. A 만나다가 안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보증인적 지위 의무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구성요건 요소설은 뭐가 됩니까? 아예 뭐가 없다?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죄가 되겠죠. 이게 이제 구성요건 소리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보증인적 지위 의무는 위법성에 속한다. 이것이 두 번째 따라서 할까요? 위법성 요소입니다. 그러면 위법성 요소는 이 물기라고 불리는 A 있지 않습니까? A 만나러 다 안 구했잖아요. A 안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위법성 요소설은 A는 보증인적 지위 의무가 없어도 보증인적 지위 의무는
이법성에 속해. 여기 속한 게 여기 속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이법성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법성 요소니까. 그러면 잘 봐요. 이게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이거 학설 나올 때. 그러면 주목. 이법성 요소설은 지금 이 A처럼 보증인적 지의무검자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잖아요. 다만 뭐가 없습니까? 이법성이 없는 것뿐이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 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단 말이에요. 이게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79쪽 거기 표 있죠. 거기에다가 별표 1개. 그래서 거기 비판 봐요. 이법성의 비판 제일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이 견해하면 보증인적 지혜에 있지 않은 A도 안 구한 걸로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다고 해서 구성요건에 해당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거,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법성 요소랍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구성요소라면 틉니다. 이법성 요소,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나누자. 얘는 구성요건에 속하고, 구조 의무, 요거 얘는 이법성에 속한다. 이렇게 나눠보자. 이게 이분설이에요. 이분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설은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이고 보증인 의무는 이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증인 지위, 아빠로서 지위에 대한 착각이다. 이건 사실의 착오가 되고 이 보증인 의무, 구조 의무에 대한 착오, 이것은 무슨 착오다? 금지의 착오다. 이렇게 나눠 설명합니다. 이것이 다수래요. 그래서 교과서 한번 볼까요? 다시 79쪽의 표에 이분설 봐요. 제일 밑에 칸. 자, 비판 봐요. G는 구성요건 요소고 의무는 이법성 요소죠. G에 대한 착오는 사실 착오, 의무에 대한 착오는 법률 착오죠. 이렇게 본 것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보증인적 지의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할 것인가? 구성요건일까? 아니면 이법성일까? 지위는 구성요건, 의무는 이법성. 여기에 대한 학설 이해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증인 의무의 발생 근거입니다. 이 아빠로서의 구조 의무는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틀, 형식설이 있어요. 형식설이 있고, 두 번째는 실질설이 있어요. 형식설을 우리 다른 말로 법원설이라고 합니다. 법원설. 좀 어려운 말이죠. 실질설을 기능설이라고 합니다. 기능설. 아무튼 구조의무, 보증인적 지의무의 발생 근거인데 이 구조의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자 볼까요? 형식설은 네 가지가 있어요. 법에 있다. 법령. 경찰관 직무지표법상 경찰은 겨울에 쓰러진 환자에 대해 구조의무가 있죠. 또는 법령, 다음에 계약. 간호사는 환자를 갖다가 주사 놓을 의무가 있죠. 계약. 또는 관습. 또는 사무관리. 또는 있잖아요. 조리가 있어요. 조리. 신의성질. 그래서 조심합니다. 자, 주목. 자, 조리라는 건 상식입니다. 커먼센스요. 그래서 조리, 다른 말로 하면 사회상규라고 하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이라고, 신의성실이라고 하는데, 조리에 대해서 조심. 부작위범에서는 조리상의무 인정한단 말이에요. 부작위범. 그러나 유기죄에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정리합시다. 조리상의무는 부작위범 O, 그리고 유기죄 X. 알겠죠? 부작위범 O, 유기죄 X입니다. X. 꼭 조심하고. 다음에 조리, 그 다음에 선행행위, 사고낸 운전자. 이렇게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보증인적 지의무는 따라서 합니다. 법적 의무여야 돼요. 교과서 볼까요? 법적 의무, 도덕적, 종교적 의무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80쪽 보면 제일 밑에 핵심 판례 봐요. 제일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보면, 자, 1번 자기 의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중심 볼까요? 신의 성실 원칙, 사회상규, 조리! 말이지만 조리상 의무 인정합니다. 조리상 의무 인정해요. 조리상 의무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표가 있죠. 다음 페이지 81쪽 볼까요? 81쪽 표이죠.
법령, 계약, 조리, 선행행위. 아, 여기서 나오네. 발생하네. 응? 발생하네. 이에 대해서 자, 따라서 할까요? 실질설은 그렇게 안 하고 따로 나눕니다. 자, 두 가지 나눠요. 자, 따라서 한다. 보호 의무가 있고 안전 의무가 있단 말이야. 안전 의무. 그래서 보호 의무하고 안전 의무를 하는데 만약에 보호 의무는 뭘까요? 보호 의무. 보호 의무는 첫 번째 자연적 결합 관계입니다. 자연적 결합 관계. 부부끼리 부자끼리는 서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A남과 B녀가 서로 부부인데 어느 날 A남과 B녀가 부부싸움해가지고 갑자기 B녀가 흥분하더니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빨리 저를 병원에 후송할 자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후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 부부끼리는 서로 뭐가 있습니까? 보호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작에 의한 자살 방조가 되겠죠. 근데 모르는 나그네가 모르시겠다. 나그네가 없잖아요. 보호무가 없잖아요. 무죄가 되겠죠. 또 하나 긴밀한 이용공동체입니다. 긴밀한 이용공동체. 등반대 탐험대. 긴밀한 이용공동체 등반대 탐험대는 만약에 산에서 겨울에 등반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서로 위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구절 의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의에 의한 위험의 인수요. 자의에 의한 위험의 인수. 수영 선생과 학생도 마찬가지로 서로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안전 의무, 소유자, 관리자 책임입니다. 미친 계획의 소유자, 관리자 책임자겠죠? 안전 책임. 그리고 감독자, 학교 선생과 학생이죠. 우리 옛날에 공주에서 해병대 캠프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보트 훈련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해병대 캠프 관리자는 뭡니까? 자의한 위험의 인수이고 그 인수는 학교 선생들은 뭡니까? 감독자가 되겠죠? 감독자. 안전의무라면 안전의무. 그리고 선행행위가 있어요. 선행행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교과서 81쪽 펴봐요. 81쪽. 교과서 81쪽. 83쪽이네. 83쪽에 뭐가 있습니까? 표가 있죠. 보증인 의무의 내용이 있죠. 첫 번째가 뭐다? 보호 의무가 있죠. 가족적 보호관계. 그렇죠? 부부끼리 부자끼리. 긴밀한 이용공동체 나와 있죠. 보호 기능의 인수. 안전 의무, 선행행위, 감독자, 또 타인을 해결하는 책임 쭉 나와 있죠. 이런 걸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증인적 지의무가 있어야만 부작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와 관계된 판례를 몇 가지 보면 교과서 80쪽 펴봅시다. 80쪽. 80쪽에 다시 앞으로 와서 80쪽 보면 밑에 있는 박스에 핵심 판례 2번 봐요. 지금 내가 있잖아요. A가 B한테 건물을 세를 내준다면 세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건물 세를 내주는데 지금 그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경매진흥이란 말이에요. 경매진행 중인 건물을 갖다가 그냥 세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이거 임대인은 신의칙상 알릴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고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된다? 부작위한 사기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봐요. 81쪽. 거기 보면 제일 위에 1번 판례 있죠? 따라서 할까요? 이리역 폭파 사건. 그래서 한국화약에서 이리역, 즉 익산시입니다. 거기 화약을 운반하고 있는데 내가 화약 상자 위에다 촛불을 켜놓고 잠자다가 촛불이 다 녹아서 촛농이 돼가지고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야기했잖아. 사고를 야기했죠. 빨리 까야 되는데 혼자 탈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역이 박살난 사건.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 파열죄가 되겠죠. 그 밑에 2번 판례 따라서 할까요? 체육교사 주교사 사건입니다. 체육교사 주교사가 아이를 유괴해서 납치한 다음에 여름에 손발을 묶어서 입을 테이프로 봉한 채 두꺼운 담요에 덮어서 방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질식하다, 질식. 자, 이거 방치한 건 뭐야? 부작위잖아요.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겠죠. 부작위한 살인죄. 이런 식으로, 이런 판례 있죠. 그래서 판례가 봤습니다. 판례. 그래서 그 선행행위죠. 선행행위. 어떻든, 정리할까요? 자. 경매 진행 중 건물 임대 사건이죠. 경매 진행 중 건물 임대차 사건.
부작위에 의한 사기지요. 이리역 폭발 사건,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 발재가 되겠죠. 그리고 자, 체육교사 주교사 사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우리 부작위 보면 보증인적 지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증인적 지의무에 대한 판례가 이런 학설이 많이 나오니까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보증인적 지의무를 봤는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죠. 행위정형 말 어렵죠?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부작위가 자기와 동등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작위가 자기와 동등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요. 자, 이게 천칭이라고 합시다. 천칭. 우리 움직이는 거 뭐예요? 1번 자기죠. 자기. 안 움직인 거 2번 부작위죠. 부작위. 그러면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를 보려면 이 부작위가 자기와 이꼴 동등한 평가란 말이에요. 만약에 봐봐요. 아까 봤지만 A가 B를 도끼로 머리를 내쳐서 B를 사망했단 말이에요. 사망했어요. 이거 뭐요? 자기지요. 자기에 의한 금지기범이 아니죠. 자기범이죠. 그런데 두 번째, 엄마 A녀는 아이 A-를 살해하려고, 갓난아기 A-를 살해하려고 아이한테 젖을 안 주는 거예요. 젖을 안 주다. 안 주는 것은 뭐니까? 부작위잖아요. 엄마는 보호자님이니까 아이한테 수유할 자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젖을 수유 안 해가지고 아이 A-가 아사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로서 금지위반이 아니라 이건 자기로 칼을 휘둘러서 이 부작위로 엄마가 아이한테 젖 안 줘서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하자면 비교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잔인하냐 어느 것이 더 나쁘냐 비교하면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거하고 비교할 때 엄마가 얼마나 잔인하면 아이가 계속 줘달라고 보채는데 안 주고 굶겨준 게 있습니까? 이 부작위도 자기에 못지 않단 말이에요. 똑똑한 동등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뭐가 된다? 부진정 부작용이 성립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교과서 몇 쪽 볼까요? 교과서 몇 쪽? 자, 83쪽 봐요. 83쪽. 가로 3번이죠? 83쪽에 행위정형의 동가성이라고 했죠. 행위정형 부작위가 자기와 동등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교과서 84쪽 볼까요? 84쪽. 거기에 있는 핵심 판례 1번. 자, 1번 판례 따라서 할까요? 조카 저수지 익사 사건입니다. 조카가 저수지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부는 조카를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데 안 구해서 익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구한 건 뭡니까? 부작위죠. 이거 부작위가 물을 빠뜨린 것과 거의 동등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시문 봐요.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뭐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된단 말이에요. 조카 저수 익사 사건. 2번 따라서 할까요? 특정 시술 아드 사건. 산부인과 의사는 임산부가 차고에 빠져서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 낳을 수 있다는 차고에 빠진 임산부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잘못된 걸 고쳐줘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돈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입니다. 3번은 백화점 짝퉁 사건입니다. 내가 백화점의 고객 매장 담당 직원인데 내가 가려고 하는 매장 중에 일부 매장이 짝퉁을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면서 무기라고 있죠.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위반의 방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작위가 자기하고 동등한 평가. 다시 볼까요? 조카 저수지 익사 사건, 특정 시술 아들 사건, 백화점 짝퉁 사건 다 부작위범입니다. 부작위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행위 쟁의성 같이 부작위가 자기와 동등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부작위범의 뜻이 뭔가? 의. 두 번째 부작위범의 종류. 진정, 분류 부작위. 세 번째 성조건 봤어요. 성조건.
네 번째 관련 문제 볼까요? 네 번째 관련 문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립요건이었으면 네 번째 부작위범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관련된 문제. 관련 문제. 간단히 보면 자, 주목. 부작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작위 하지 않은 거 부작위에 의한. 자, 부작위에 의한하고 의한 부작위범에 대한. 대한을 잘 구별해야 돼요. 대한. 그럼 부작위로서 내가 범죄를 교사랑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부작위로서 범죄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작위는 가만히 있는 건데 교사는 시킨 건데 부작위에 의한 교사 안 됩니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까 봤죠? 백화점 매장 담당 직원이 자, 짝퉁을 판매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어요. 부작위에 의한 묵인하고 있는 거죠. 부작위에 의한 상표범의 방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가능해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A는 자 B가 지금 B가 있는데 B 아들이 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B-가 빠져 있어요. 누가 아들입니까? B 아들입니다. 아버지 B는 아들 B-를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 A가 그런 거죠. 야야야 구하지 말라고 시켰어요. 말도 듣지 않냐 이 구하지 마라. 그러면 이 B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고 얘가 시켰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범에 대한 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작위범은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돼. 보증인적. 그러나 이 A는 공범이죠. 공범은 그러한 보증인 지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문제가 약간 까탈스럽게 나올 때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부작위범은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돼. 아까 봤죠? 그러나 공범은 보증인적 지위 필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는 B라시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친구잖아요. 친구. 애도 부작위한 살인 교사 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위한 범에 대한 방조 가능하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한 요거 조심하라고. 의한. 그리고 부작위범의 공동전범. 부작위의 공동전범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작위범의 공동전범은 A와 B가 함께 자, 아버지 A남과 엄마 B녀가 아들 C가 물에 빠졌는데 둘 다 안 구합니다. 둘 다 안 구해요. 둘 다 뭐다? 부작위한 살인죄의 공동전범이죠. 그러면 부작위범의 공동전범이 되려면 A남과 B녀한테 똑같이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할까요? 공통의 의무. 공통의 의무. 시작. 공통의 의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다. 공통의 의무. 아빠도 아들을 구할 의무. 엄마도 아들을 구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공통의 의무가 있어야지 공통의 의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84쪽 봐요. 교과서 84쪽. 자, 밑에서 10번째 줄. 기업번 공동정범 가능하지요? 다만 아까 말했습니다. 공통되는 의무. 네 번째 봐요. 10번째 줄. 84쪽 밑에 세 번째 줄. 공통된 의무가 중요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부작위범에 대한 공동정범 가능하다. 단 그들은 공통된 의무가 있어야 된다. 아빠와 엄마가 둘이 안 구할 때, 아들 안 구할 때 부작위한 살인범의 공동정범입니다. 그리고 디귿번 부작위에 의한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요. 그리고 부작위에 대한 방조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 3번 봐요. 부작위에 의한 조심해. 의한 교사는 안 된다고 그랬죠? 방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3번, 1번 진정 부작위범은 원래 미수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냥 부작위하면 기수니까. 전시 군수계약을 불이행했다. 기수. 전시 공수계약을 불이행했다. 기수가 됩니다. 자, 다중 불해산. 해산하고 있는데 경찰이 해산하지 않았다. 바로 기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딱 두 개가 미수가 있어요. 원래는 진정 부작위범은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 외웁시다. 태진미 따라서 태진미 시작. 태거불응죄와 집합명 위반죄는 미수 있다. 그래서 3번에 있잖아. 1번에 그 두 번째 줄 형법은
태거불응죄와 집합명령 위반죄는 친정 부대공인 위반 미수범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태진미, 태거불응죄, 집합명령 위반죄는 미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작용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보증인적 지유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론, 학설. 그리고 판례가 나오죠. 판례. 보증인, 부작용에 대한 판례. 특정시술 아들 사건. 자, 경매진흥용 건물 임대 사건. 백화점 짝퉁 사건. 조카 저수지 익사 사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판례를 암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상 부작용을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